얼마 전 평소 알고 지내던 장학사님을 만났는데 올해 학교 폭력이 크게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1학기에 비해 2학기는 아이들의 다툼과 갈등이 많습니다. 작년부터 온라인 수업과 이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이전과 같이 안정적인 생활 지도와 학급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불안 요소인데요. 2학기에 평화롭고 아름다운 교실을 만들기 위해 해보면 좋을 것 6가지를 소개해 봅니다. 교실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 잘못된 말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하면 나도 똑같이 기분 나쁜 말과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것이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 나쁠 때 이것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가르친다면 교실의 다툼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 전달법입니다. 나 전달법은 공식이 있습니다. 뭐뭐 하면 불편해? 뭐뭐 해줄래? 이것을 칠판에 적어두고 아이들에게 상황을 주면서 가르칩니다. 자, 친구가 놀렸어요. 어떻게 말할 건가요? 놀리면 기분 나빠? 놀리지 말아줘. 친구가 욕을 했네요. 욕하면 불편해? 욕하지 말아줘.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상대 아이가 너도 저번에 그랬잖아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겠죠. 그래서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사과한다. 이것도 같이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칠 때는 선생님이 상황을 제시하면서 학생들이 짝과 역할극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가 지나가다가 쳤어요. 어떻게 말할 건가요? 어떤 친구가 새치기 했네요. 야, 너 뒤로 가! 이렇게 말할 건가요? 왼쪽에 있는 학생이 먼저 말하고 오른쪽에 있는 학생이 답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교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안내된 절차가 있나요? 만일 없다면 아이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선생님에게 달려올 거예요. 선생님은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줘야겠죠. 물론 큰 문제는 교사가 개입해야겠지만 작은 것들은 아이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겠죠. 아이들에게 몇 가지 문제 해결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심호흡을 하거나 상대방이 왜 그렇게 말했을지 그 입장에서 생각해 봐. 그런데도 기분이 안 풀린다면 네 마음을 표현해. 단 존중하는 방식으로. 아까 나전달법 배웠잖아.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땐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해. 그런데 그때는 선생님한테 와서 제가 이거 했어요. 가 아니라 선생님, 저 문제가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반 많은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라면 학급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해결해보자. 아이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선생님에게 다가오는데요. 이렇게 절차를 만들어 놓고 교실 게시판에 안내해 두면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겠죠. 어떤 집단이든 그 공동체를 감싸고 있는 분위기, 즉 문화가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문화가 싹튼 곳에서는 아이들이 기분 나쁜 말을 서슴없이 하고 서로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문화가 싹튼 곳에서는 배려와 존중이 가득하죠. 교실을 긍정적인 문화로 만들기 위한 좋은 활동 중에 하나가 하교 전에 모두 돌아가며 감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돌아가면서 하루 중에 고마웠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칠판에 저는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뭐뭐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같이 주어서 소리가 교실 전체에 잘 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25명 기준으로 5분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처음에 생각이 안 나는 학생은 패스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패스를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교실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게 합니다. 이러면 아이들이 패스를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감사 나누기를 매일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렵다면 요일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해보세요. 교실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평화롭고 질서 있는 교실은 원칙에 대한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아이들과는 친밀하게 지내되 교사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친밀함과 권위는 배치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권위는 아이들을 무섭게 대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에게 숙제를 끝까지 하고 가게 하는 것. 복도에서 반복적으로 뛰는 학생을 점심 식사 후에 불러서 안전하게 걷도록 연습을 시키는 것에서 옵니다. 화내지 않고 아이들에게 자신의 실수에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결과를 경험하게 하고 또 연습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영상으로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저는 교실에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할이란 아이들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을 말합니다. 단순히 선생님이 정해준 하고 싶지 않아 억지로 하는 역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꼭 아이가 하고 싶은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에 오고 싶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역할을 만드는 전 과정은 설명란에 링크 주소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교실에서 많이 웃으시나요? 아니면 찡그리고 있을 때가 많나요? 아니면 무표정한가요? 선생님의 미소는 아이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더불어 아이가 못할 때보다 잘할 때를 관찰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진짜 변하게 하는 것은 잘할 때 듣는 격려이거든요. 2학기 때 저도 이 부분을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을 6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생님의 2학기가 행복하기를 응원합니다.